최근 천안 파샤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 파샤 사건의 잘못된 분노의 방향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정작 동물 학대자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자는 잊혀지고 공무원만 탓하는 현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파샤 사건은 전국을 충격으로 빠뜨렸고, 한 반려견이 전기 자전거에 매달려서 수십 킬로를 끌려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노골적인 동물 학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직후에 여론은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에 집중을 했고, 응급치료 골든타임을 놓쳐서 파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큰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근데 영상을 보게 되면은 파샤가 죽는 모습을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어도 그걸 제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제보도 하고 그 영상도 찍으려고 하고 그런 적극성을 보였으면은 왜 이 강아지가 동물병원에 갈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하거나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정작 어떻게 보면은 이 파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찍는 것보다 이 강아지를 살리는 게 더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만큼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제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빠른 대처에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지 못했을까, 동물병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좀 남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들이나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본질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노는 결국에는 동물 학대자를 향해야 되는데, 정작 이 범죄의 책임에 대한 내용들은 희석이 되고 오로지 경찰이나 공무원에만 이제 겨냥돼가지고 비난하는 어떤 내용의 기사나 컨텐츠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학대자는 뒷전이 되고,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을 이제 괴롭히는 형태의 지속적인 민원들만 이제 제기가 되고,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추격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분노의 방향도 정말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된 분노의 방향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공무원이나 경찰이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과도한 압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괴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도 보니까 역효과를 낳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민원을 엄청나게 넣어요. 그리고 또 그 민원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공무원들을 만나보거나 그 현장에 들어가면 너무 이제 사람을 너무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그 아예 그냥 공무원 생활을 떠나는 경우도 생겨요. 결국에 제가 이 파자 사건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결국에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동물 학대 근절이라는 목표와 멀어지게 그 담당자만 이제 괴롭히는 걸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면 너무 혐오적인 이제 민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좀 너무 좀 심해요. 우리나라 이제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이면 좋은데, 그 적극성에도 어느 정도 예의나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무슨 뭐 신이 아니잖아요. 법이 안 만들어지고 뭔가 그런 커리큘럼이나 로드맵이나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사람만 이렇게 막 소모하듯이 막 몰아붙이는 거는 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비난을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을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죠. 결국에는 이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뭐 말단 직원들이 뭘 알겠어요. 비난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강력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동물 학대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과 제재를 통해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과, 뭐 소유권 제한이라든지 재배양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제 시스템 구축, 뭐 추가 피해 방지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해야지, 공무원들 괴롭히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행정 시스템도 개선해야 되는데, 응급구조 매뉴얼이라든지 즉시 동물병원 이송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어떤 본질을 흐리고 이제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나 대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앞서가지고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말 저는 좀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시민사회와 단체의 역할은 결국에 지금 현재는 어때요? 많은 시민들이 그냥 학대 현장 목격해서 그냥 촬영만 하고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난은 어디에 집중됐어요? 공무원 괴롭히는데 비난이 집중됐어요. 협력 관계나 이런 내용들을 구축하는 거는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돼요? 건설적인 협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동반자 역할에서 서로 바라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무조건 하나에 매몰돼가지고 거기 집중해가지고 누구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만 되죠. 파자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동물 학대자한테 있고,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에
사건의 본질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에 관심 가져야 되냐? 제도적인 보완은 결국엔 행정 시스템 개선이죠. 공무원을 비난하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개선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협력하고 변화를 이끄는 어떤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 이 분노의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쏠려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비난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이제는 비단을 넘어가지고 정확한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협력적 실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혜롭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파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다양한 기관들 가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분들로 나름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든 걸 의사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까지 내용이 전달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민원을 넣거나 괴롭히는 일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